안녕하세요. 우리 6번째 시간이네요. 이선욱의 영어 공부법 특강 시간인데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이랑 어떤 얘기를 해볼까? 근데 사실 제 주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익 시험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에서요, 이렇게 어느 정해진 시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회사에서 토익 시험을 쳐서 내라고 합니다.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저 취직을 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을 쳐야 됩니다도 있고요.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를 들면 어딘가에 해야 돼요. 그때마다 갑자기 토익 시험을 쳐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는 그런 시험과 무관하게 영어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십니다. 도 계시는데 그게 사실 제일 좋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몇 점을 받아야 되고 몇 개월 안에 내가 몇 점을 받아서 어딘가에 내서 합격, 불합격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지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 토익 공부를 하셔야만 하는 상황 혹은 선생님 저는요. 토익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도요.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을 조목조목 잘 늘릴 수 있게 잘 만들어진 시험 중에 하나가 또 토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이 가지치기라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를 보는 우리의 렌즈. 그래서 이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떻게 더 내가 잘 문제를 풀 수 있으며 혹은 영어 공부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일단 가지치기 제가 6가지 법칙을 이 특강 내내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첫 번째 가지치기 법칙만 저는 여러분한테 이 10강, 이 10강 동안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잔가지,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 아까 봤죠? 이렇게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얘를 잘라내면 이 메인만 보고 나면 이 뜻이구나 이걸 보는 거였어요. 이걸 잘라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피킹과 라이팅에 대한 저의 강의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스피킹 라이팅 때는요, 거꾸로 메인은 겨우 문장을 만들겠는데 스피킹 라이팅 때 좀 길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길어지지?에 대한 고민을 이 잔가지를 붙임으로써 길어지게 하는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지치기 1법칙 기본적인 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리딩 할 땐 잘라내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근데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요, 사실 명사만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도 명사예요. 명사의 형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동명사는요, 일단 동사에다 ing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studying, right? ing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름 동사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질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ing를 가지고 있는 이 studying 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덩어리, studying 하면서 뒤에 목적어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명사 뒤에 목적어까지 모두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 부분은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요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회색으로 잘라낸 느낌을 줘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in studying이 아니라 in studying music 이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혹은 나의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의 돈 투자하기 요 자체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치사 더하기 요만큼 동명사 구가 붙어서 한꺼번에 다 빠지게 되는 현상. 이게 가지치기 1법칙의 또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이죠.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까지 오늘 여러분이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리딩을 여러분이 하신다. 너무 길어. 다 읽고 나서 중심도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여러분은 영어 실력 늘리실 수 있으세요. 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지 사실 뒤에 책 얘기가 꼭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가적으로 영어로 책을 읽음으로써 라는 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책이 주제는 아니었어요. 뭐다? 여러분 영어 올리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요. 이제 앞으로 문장을 보시면 길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Some people are very interested. 야, 어떤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있어. 이게 중심이지 사실 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그게 될 수는 있지만
길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어찌됐든 오늘은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근데 어디에? 학원 뒤에 뭔가가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잔가지 개념들로 요거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면 뭐 토익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선생님? 뭐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토익을 치시던, 안 치시던, 자, 간에 어떤 그 우주, 제가 1강에서 우주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첫 만남에. 그 느낌에서, 그래, 내가 토익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시던, 점수, 뭐 올려야 돼. 라고 하시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가지치기랑 접목이 되면서 효과적인 영어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자, 볼게요. 일단 아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Part 1, 2, 3, 4까지가 listening이에요. 듣는 거예요. 사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어라는 거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쟤 영어 잘해. 저 사람 영어 잘해가 영역별로 다 달라요. reading을 잘하는 사람 reading만 잘하는 거고요. speaking도 잘하면서 writing도 잘하면서 grammar도 정확하게 하면서 reading도 하면서 이게 다 되려면 굉장히 사실 굉장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신토익, 여러분이 이 강좌를 보는 때에 따라서 사실은 토익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문항수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파트 1은요, 사진이 나오면서 이렇게 묘사되는 거 맞는 건데 예전에는 쉬웠어요. 되게 10개나 나왔고요. 신토익으로 바뀌면서는 이제 6개가 됩니다. 질의응답도 나름 좀 쉬웠는데 더 줄어들고요. 짧은 대화나 설명문, 이게 좀 긴 대화들이에요. 그걸 듣고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시는 건데, 일단 저는 평생 리스닝을 안 해봤어요 하신 분은 리스닝을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가 좀 정해져 있어요.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는요, 토익용 단어라고 말하긴 그런데 일상생활 혹은 플러스 아니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회사 안에서 일어날 만한 상황에서만 쓰는 단어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쓸 만한 단어들 있잖아요. 막 천문학 단어, 뭐 지리학 단어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익 자체를 공부를 하실 때는 토익의 단어를 자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입으로. 제가 이 리스닝이 이렇게 한국말로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알아듣고 있죠. 가만히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옆에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말을 해준 걸 들었기 때문에 또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같이. 그래서 토익 단어를 입으로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 listening 파트의 원고를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입으로 읽되 마치 여러분이 you can become an actor or actress. 딱 읽으시면서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가 입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랑 같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면서 입으로 원고를 읽으시면 너무 좋고요. 뿐만 아니라 listening 문제 유형에는 특징이 다 있어요. Part 1, Part 2, Part 3, Part 4는 사실 1, 2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되신 상태에서 3번 유형 파악을 하시면 문제를 잘 풀지만 3번만으로는 즉 기본기가 1, 2번인데 기본기가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이 고득점을 하시긴 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은 노출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어떤 식으로 노출하는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리스닝 그래서 사실은 가지치기랑은 조금 달라요. 가지치기는 눈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듣기 노출량이 중요한 거지 제가 가지치기 얘기는 안 했죠. 하지만 Part 5, 6, 7 자, 요 5, 6, 7에 해당하는 게 단문, 장문, 그리고 복수 지문. 자, 지문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얘네는 문법이에요. 자, 문법적인 거와 그리고 독해적인 개념은 굉장히 가지치기가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가지치기로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내신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제거를 해내셔야 돼요. 휙휙 제거를 하면 메인 파트가 딱 남아있잖아요. 그 중심 부분을 파악하고 답은 그 중심 부분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Part 5, 6 문법 공부를 하실 때는 사실 중심은 덜렁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 자체를 하되 이럴 때는 이런 리스트들이 잘 나오더라 라는 식으로 조금 짜여진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Part 7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 굉장히 제가 가르쳤을 때 모르시는 것보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쑥쑥쑥쑥 이렇게 풀어나가실 때가 훨씬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토익 시험 안 쳐요. 전 토플 시험 안 쳐요. 하신다고 해도 앞으로 만약에 신문을 그냥 영자 신문을 읽으시죠. 읽으실 때도 이게 뭔 소리야?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하실 때 가지치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말이구나. 훨씬 효과적이에요. 독해는 정말 더.
자, 속독 능력이 굉장히 시험이니만큼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유형 파악을 하셔서 당연히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 나올 땐 또 이렇게 찾는 거구나. 또 아셔서 이게 어우러지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니까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자, 일단 정리. 독해력, 즉 단어와 해석이 가장 기본기가 중요는 하되 이게 가지치기랑 어떻게 만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공부법이 가능해지는지 지금부터 좀 visualize 보여드릴게요. 자, Part 5, 6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Part 5, 6예요. Part 5, 6는 문법 문제는 해석하나요? 여러분, 문법 문제도 막 해석하시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익 문법은 당연히 우리의 가지치기로 쭉쭉 잘라내서 중심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 남은 중심 부분에 답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잘 안 보이셔도 사실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치면 길어요. 긴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이거 다 긴데 너무 여러분 순수하신 분들은 막 해석하고 계세요. 이래가지고. 자, 그건 잘못된 어프로치입니다. 문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맞냐를 물어본 거지 내용이 뭐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Part 5, 6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프로페서 김 교수님의 about 이 케이스에 대한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지치기. 전치사 더하기 명사 쭉쭉쭉 빼고요. 중요한 건 Professor Kim's 소유격이네. 소유격 다음은 명사인데 이렇게. 다른 거 하나도 안 읽었어요. 이 중에 명사형을 골라라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shun 있으면 명사형이거든요. 동사, sieve 형용사의 ly 부사. 그래서 답은 C 이렇게. 정말 1초도 안 돼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문제를 위해서만 가지치기가 존재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라이팅을 여러분이 거꾸로 이걸 쓰셔야 될 때도요. 내가 kims라고 썼으면 뒤는 명사형을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대강 왜 공부를 conclude나 conclusion이나 다 같은 뜻이야. conclude 뭐는 결론이야.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문법이 계속 틀리게 라이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법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소유격 뒤는 명사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뭔가 길죠? 뺄게요. 샥 가지치기에서 빼면 어가 보이네. 하면은 관사가 있다는 건 명사가 있다는 건데 이 중에 명사형을 골라라랑 같은 말인 거예요. ty 명사 이렇게. 앞으로 거꾸로 writing이나 speaking 하실 때도 wide 해놓고 자기가 안 챙기면 명사형을 안 챙기면 안 되신다는 거죠. A wide various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법적으로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Part 5, 6 문법 문제는 푸시면 됩니다. 감 잡으셨죠? 자, 그럼 우리 요걸 볼게요. 이것도 잘 안 보이셔도 그냥 무방한데 문제 있고 여기 본문 있네 이 정도만 느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요.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이렇게 긴 게 하나가 아니라 뭐 수능도 그렇고 사실 토익도 그렇고 토플도 그렇고 혹은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뭐 뉴스페이퍼 읽어도 길잖아요. 자, 긴 거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잘 안 보이셔도 이것도 돼요. 하나의 문제를 한번 여기 쫙 넣어봤는데 사실 이거 혹은 여러분이 그냥 뭐 영어책을 읽는다. 뭐 소설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소설책은 그냥 디테일을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해리포터가 이래가지고 이랬다는 읽겠지만 신문이라던가 어떤 중심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 심지어 이런 게 문제가 막 이렇게 또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이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Dear 누구한테 고마워 슉 빠졌어요. 우리는 있잖아 will hiring 우리 4명의 인턴을 뽑을 거야 막 이렇게 중심이 탁탁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은 will be given preferences 우선권이 좀 주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쭉 읽다 보면 조금 더 중심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머릿속에서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거죠. 다 읽으려고 했다가 욕심 많다가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읽으셨어요. 혹은 토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꾸로 문제 읽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찾거든요. 어찌됐든 찾아서 이 문장이야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 문장에 그 1번 답에 근거가 있구나. 그래서 문장을 또 이제 찾았는데 또 이 문장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또 중심 파악이 안 돼요. 자, 그럴 때 가지치기. 그래서 슉슉 빼면 제가 이 번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사실은 가지치기 1법칙은 1번
2법칙은 2번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이렇게 쫙 해놔서 3법칙에 의해서 빠지고 1법칙에 의해서 빠지고 이런 거예요. 상관없고요. 지금은 일단 any application 그 어떤 application도 will not be considered 고려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return 안 해준다. 그 날짜 지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은 답이 이거겠구나. April 14th 이때 지나면 고려 안 한다 라는 말이 disregarded, consider 안 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들을 풀게 돼요. 자, 마찬가지 이것도 이 문장 읽고 여기야 답은 근거는 이건데 하고 읽고 나서 이 중에 어떡하지? 찾게 되면 같은 말. 예전에 인턴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중심 파악이 돼서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토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드린 느낌이, 여러분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에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안 되던데요 하시는 게 사실은 정상이세요. 왜냐면 이 가지치기 스킬로만은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걸 계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 아셔야 되고요. 또 일반 독해력 자체는 단어와 그리고 문장에 대한 이해, 즉 문법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그걸로보다는 플러스 알파. 제가 가르쳐드린 가지치기라는 개념이 어우러지면서 답까지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 제가 굉장히 영어 공부법에서 특히 많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 토익 쳐야 돼요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토익이라는 개념에서 Part 1, 2, 3, 4는 뭐다? Listening이다. 자, listening을 혹시라도 전 정말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가끔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질문한다던가 이렇게 물어볼 때, 예전에 물어볼 때 보면, 저 리스닝이 안 들려서 자기 귀를 막 때리고 싶다 그러고,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 reading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단어 외우면 돼요. 그리고 문법 공부하시면서 해서 어느 정도는 Part 5, 6, 7, 즉 문법과 독해는 좀 빨리 오르는 편인 반면 listening은요, 만약에 난 해도 귀가 그냥 멍하다, 난 안 들린다 하시면 들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기 레벨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그 전에 지금처럼 많이 스크립트를 읽으셔야 됩니다. 읽되 지금 같은 느낌으로, 이게 만약에 읽어야 되는 상황이면 Some of them were once interns with the company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정도의 속도로, 여러분이 리스닝을 듣는 그 어떤 그 시험에서의 리스닝 속도 있죠. 그 정도 속도로 자기도 말을 하실 수 있어야만 사실은 제대로 그게 확실하게 들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스닝 공부는 어떻게 보면 리딩 공부처럼 그것을 또 많이 하시다 보면 그 다음 레벨로 테이프를 들으신다던가 뭐 CD를 들으시면서 리스닝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팁도 하나 더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나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다음 시간 오시면요, 7강은 또 한번 토익 이외에 우리 많은 시험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도 관심이 있으실 토플이라는 시험. 선생님, 토플이랑 토익의 차이가 뭐예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무엇이 차이가 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또 효과적인지 공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